네, 청년을 위한 콘텐츠 스트리밍 파티 콩캉스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아카데미 콩캉스의 진행자 양천구청 청년정책팀의 김하윤이라고 합니다. 콩캉스는 양천구청과 양천 상상캠프가 주최 및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조경규 작가님이 웹툰 작가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아까 그 그림을 그리실 때 약간 좀 좀 뭐랄까요, 좀 경사지듯이 해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예, 팔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그리시는 이유가 있는지, 손목에 무리가 덜 가서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자세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좀 꾸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보통 건축하는 분들 하면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네. 이제 딱 하는 게 멋져 보이기도 하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그림 그릴 때도 그런 책상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방으로 갔다, 뭐 애들 방으로 갔다, 마루로 갔다 막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접이식으로 돼서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리죠. 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다양한 어떤 뭐 사진을 보고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러한 사진 자료집이 따로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진은 정말 많이 보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것도 있고, 책도 제가 워낙에 많아요. 음식 관련된 책도 많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그림 하나 그릴 때 여러 가지 사진을 이제 찾아서 보고 그리죠. 네네. 네. 뭐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셔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너무 잘 나와가지고 또 포털 사이트에 사진들이 너무 잘 나오죠. 저도 진짜 놀랬던 게 마우스로 어떻게 좀 똑바로 손 하나 긋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거를 정말 칼같이 딱 이렇게 작업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좀 느낌이 또 있으신가 봐요. 그냥 저는 그냥 연필로 선은 그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마우스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뭐 어떻게 보면 동그란 계란 같은 연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진짜 놀랬습니다. 아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한 20년만 연습을 하면 누구나 20년이요. 여러분들 20년만 연습하시면 포토샵으로 마우스로 선을 딱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작가님 풍채가 더 좋아지신 것 같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저도 느끼는 거긴 한데 되게 스토리텔링 것들이 너무 약간 자연스럽고 좋아서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어떤 힘이 어디서 오신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 전혀 기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더 그림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제가 뭘 딱히 배우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림체도 그렇고 딱히 얽매인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만화마다 그림체도 다 다르고 스토리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잼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의 둥글둥글한 그림체에, 스토리도 이제 오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만화상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유래라든지 뭐 음식에 대한 조리법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대신 앞뒤에는 좀 더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일상적인 이야기는 소재가 너무 많아요. 뭐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늘 관찰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뭐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다 관찰하면서 이야기거리가 이제 나오죠. 이런 제가 이런 데다 메모를 막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적어 주신 거죠? 네네네.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하나하나 쓰셨어요. 막 뭐라 써 있을까요? 둘째 가졌어요. 많이 컸다. 이렇게 막 은영이 언니 어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들을. 그 줄이 이렇게 쫙 가 있는 것들은 이미 끝난 스토리예요. 이건 써먹었다 해서 이제 빼고. 이 보면 사선으로 이렇게 쓱 그었는데 이거는 써먹은 예, 스토리다. 라고 표현하신 거죠. 네. 저기 은영이 꿈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왕거미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저 이거 기억이 나네요. 이 에피소드 혹시 좀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기억이 좀 나실까요?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꿈을 꿨는데 왕거미가 나왔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자기 아빠가 이렇게 뭐 쫙 잡았더니 뭐 사과로 변했다. 이렇게 저도 기억이 나는 이게 에피소드네요. 이게 이런 이제 꿈이 여러 개 나열이 되거든요. 만화상에서. 근데 그쵸, 그게 그쵸. 제가 꿈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꿈이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적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텔링 예,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 스토리가 있고 네. 또 음식 관련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 이 음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어떤 이야기랑 어떤 음식이 맞을까. 그럼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이 음식은 해야겠다. 많죠. 지금도 뭐 할 음식도 많고 네. 할 이야기도 많은데 매칭이 안 된 것도 많이 있고 그쵸. 좀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되게 기승전결이 되게 뭐랄까 명확한 것 같아서 제가 감탄을 했던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작품 중에서 제일 좀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의 뭐 수업을 참관하러 갔는데 뭐 거기에 뭐 학교에 옛날에 뭐 기괴한 어떤 뭐 그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뭐 동상이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막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켰을까 보는데 음식과 근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또 이제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끝맺음을 맺는 화가 있었어요.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작가님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능력이 되게 저도 정말 뛰어나시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능력까지는 아니. 여러분들도 많이 예,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께서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으셨냐고 물어보시네요. 저요? 네. 제가 원래 혼자 있는 걸 작업을 할 때는 네네. 별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에 익숙하지 못해요. 네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작업은 아마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영화도 그렇고 책도 네네. 그렇지만 뭐 책은 당연히 그렇지만 뭔가 한 명이 만든 느낌이 나는 그런 작업들. 영화도 뭐 큰 영화도 물론 좋아하지만 좀 더 이런 감독이나 작가의 어떤 그런 좀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 많이 드러나는 작업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이런 작업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시간도 그렇고 혼자 쓸 수 있고 작업도 어쨌든 혼자 고민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변수는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수는 거의 없는 편이죠. 제가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저한테는 좀 더 맞지 않나. 여기서 또 맛집 정보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또 되게 어떻게 메모를 하시는지 네. 맛 표현이 특히나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런 맛 표현 같은 것들도 되게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좀 메모를 남겨두는 편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맛집 정보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저는 약간 일단 오래된 집을 좋아해요. 오래된 그게 집. 약간 사람 만나는 거랑도 좀 비슷한데 그 새로 생기고 핫한 곳도 물론 많고 그런 줄도 서 있고 막 그러지만 저는 왠지 그냥 늘 만나던 사람들, 오래된 친구나 이런 오래된 가족 같은 느낌으로 그냥 똑같은 맛을 계속 여러 번 먹는, 결국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당이라고 해도 평생 세보면 뭐 몇 번을 갈까 싶기도 하니까. 그럼 따로 뭐 메모를 남겨두거나 하지는 않은 편이신가요?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전혀 없죠. 전혀 없다.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가던 식당들, 그리고 제가 또 프랜차이즈를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왜 제일 좋아하시는 혹시 프랜차이즈는 말해도 되나 아니 모르겠지만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햄버거도 좋아하고 저는 네. 버거땡 좋아하고 네. 저는 햄버거 집은 다 각각의 이유로 뭐 롯데리아 가는 이유가 있고 버거킹 가는 이유가 있고 그쵸. 맥도날드 가는 이유가 있고 다. 그 프랜차이즈점도 그 뛰어난 메뉴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뭐 롯데리아는 구별이 된. 이렇게 롯데리 땡 뭐 이런 것들은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딱히 뭐 작가님의 어떤 메모의 꿀팁은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좀 오래된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갔던 가게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떠올리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메모에 대해서만 따지자면 그냥 메모는 그냥 계속 하는 편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뭐 기억력도 점차 감퇴가 되겠지만 어쨌든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네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책을 보고 메모해둔 걸 이제 만화로 옮겨놓은 거지만 네. 그게 책을 통해서 기억이 나는 거지 책이 없으면 저도 기억이 안 나는 일도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아주 작은 일상들, 소소한 일거리들을 그냥 메모를 계속 해두는 습관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작업에 또 도움이 되죠. 또 제가 수집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 음식점 전단지 같은 거를 제가 지금 한 근 25년 동안 모으고 있는데 네. 그건 뭐 이런 음식 작업을 할 거라고 모은 건 아니고 그냥 신문에 껴오고 뭐 길거리 붙어 있고 하는 걸 다 모은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또 작업하시다가 배가 고프면 또 시켜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물론. 그렇죠. 여기 동그리님께서 되게 육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을 좀 교육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 뭐 제가 자제분이 이름이신데 준영이의 공부가 뭐 조금 느릴 때 말씀하셨던 뭐 빨리 걷는다고 잘 뛰는 것도 아니고 또 빨리 말한다고 발변가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너무 감동이었다.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급할 수도 있죠. 네네. 옆에는 막 뛰어다니는데 내 애는 아직 기어다니고 있으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를 들어 타자를 빨리 친다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독수리타법으로 쓰더라도 정말 좋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뭔가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앞에 막 잘한다 그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어떤 작가님의 작품 스타일에도 그게 녹여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좀 태블릿을 통해서 휙휙 그리는 뭐 느낌도 있다면 한 땀 한 땀 어떤 장인의 손길을 느끼는 좀 그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했던 것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오므라이스 잼잼 외에 이전에 불타는 감자 같이 어떤 전혀 다른 장르의 작품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앞부분에 조금 보여드렸지만 저는 원래 이 하드고어 약간 좀비 이런 출신이긴 해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만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네네.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을 보면 대부분 네네. 공포 영화의 헤비메탈이거든요. 그 작업은 늘 염두에 있죠. 제가 어쨌든 꿈이 나중에는 좋은 공포 만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공포 만화가가 되는 어떤 작품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좋은 공포 만화가를. 아니 뭐 좋다는 개념이 글쎄 뭐 교육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정말 재미난 정말 오싹한 네. 무서운 그런 작품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지금 계속 채팅을 쳐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면서 답변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작가님의 손목 건강 괜찮으신지. 아주 멀쩡합니다. 아주 멀쩡하시답니다. 네. 다 마우스로 이게 하시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우스가 뭐 딱히 손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아니 보통 뭐 연필을 많이 쓰면 손목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 아픈가요? 아플 때도 있어요. 많이 하면 예를 들어 키보드를 많이 치거나 뭐 많이 쓰다 보면 약간 타고난 그런 궁골?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자세가 좋아서 항상 이렇게 딱 이게 허리 세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죠. 네. 팔목은 전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므라이스 잼잼 댓글들을 보면 다른 분들이 그 회차에 관련돼서 뭐 또 추억을 달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레시피를 쓰기도 하는데 그럼 작가님도 그 댓글들을 확인하셔서 혹시
그걸 따라 하신 적이 있는지 뭐. 아, 레시피를요? 네, 레시피를. 몇 가지 있죠. 아, 몇 가지. 네네네. 혹시 기억나는 지금도 게 쓰는 있을까요? 방법 네. 중에 하나는 그때 그 라면 끓일 때 이제 계란을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서 넣고 네. 뚜껑을 덮어서 한 3초 정도 뜸을 들인다는 그런 네네. 분이 계셨는데 좋더라고요. 그 레시피를 따라 하셨을 때, 이거는 진짜 맛있었다. 사실 있을까요? 라면도 혹시 뭐 덮은 게 더 맛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풀어가지고 뭐 하셨던 게 더 맛있었던 네, 뭐 걸까요? 그리고 또 참치를 한 캔을 그냥 통째로 사발면에 넣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솔직히 뭐 사발면에 참치 한 캔까지는 아니지만 네. 라면 한 2인분 끓인 다음에 참치 한 캔 딱 정도는 괜찮죠. 네. 네. 참치캔 넣는 거는 저도 좀 처음 들었는데 한번 좀 되게 맛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을 달아주셨는지 또 한번 볼게요. 작가님이 입으신 이 베이징 저지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냥 사신 건지. 그냥 베이징에서 산 옷입니다. 네, 좀 마음에 드셔가지고 네. 예, 그냥 산 중요한 날 옷이라고. 입고 오는 옷이라서. 네. 저기 또 조경규 대백과는 얼마나 팔렸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저게 이제 그 만화가 아니라 제 작업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네네. 별로 안 팔렸어요. 지금도 계속 팔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동그리님께서는 좀 궁금하셨나 봐요. 얼마나 예, 되게 팬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쓱 봤는데 되게 좋아하고 작가님 작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좀 사전 질문들을 받아봤어요.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았는데 그 중에 좀 몇 개를 추려서 좀 한번 이야기를 작가님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내용이 좋은 것, 그러니까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어디에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네요. 네. 아니, 요즘은 뭐 물론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저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그림보다는 스토리나 캐릭터가 맞을 것 같아요. 스토리보다 캐릭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만화들 중에 아주 정말, 그러니까 잘 그린다는 개념은 좀 뭐하지만 예를 들어 뭐 스누피 같은 것도 보면 아주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배경도 그냥 잔디 같은 거 그냥 대충 이렇게 찍찍찍 하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그림을 잘 그린다 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캐릭터가 워낙 매력적이고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면 만화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뭐 영화도 그렇죠. 엄청나게 화려한 막 화면이 아무리 나와도 별로 이렇게 잘 스토리가 개입이 안 된다면 그냥 맞습니다. 좀 하품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그림체보다는 어떤 잘 그리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이 더 근데 좋은 또 게. 그림이 네. 결국 운동하는 거랑 똑같이 그림은 많이 그리면 늘어요. 결국 모르겠어요. 뭐 그림을 진짜 잘 그린다 못 그린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서부터 계속 그냥 좋아서 그렸던 그림이라 처음에 그림은 진짜 엉망이거든요. 네. 정말 고등학교 때 그림까지도 엉망이에요. 근데 물론 그땐 또 제가 생각할 땐 나름 만족스러웠겠죠. 지금 보면 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어느 정도 그리다 보면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또 그리다 보면 좀 실력도 더 늘어나니까. 네. 그 다음에는 어떤 나만의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이 알고 싶다고 또 있었네요. 네. 나만의 캐릭터라. 저도 이 캐릭터를 잡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제 얼굴을 그려야 되니까. 일단은 그리기 쉬워야겠죠. 너무 복잡하면 안 되고. 저는 눈을 이제 그냥 숫자 6으로 다 그냥 그렸는데, 일단 눈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눈을 자기가 그릴지. 코랑 입은 뭐 계속 좀 움직이기도 하고, 입 같은 경우는 코는 뭐 대충 그려도 되지만
뭔가 눈이 좀 호소하는 눈빛이 그래도 어떤 허수아는 눈빛을 그리려면 그렇네요. 캐릭터라. 아니 자기 캐릭터를 갖고 싶어 하나요? 아무래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 생각엔 얼굴형은 귀엽게 그리고 네네. 일단 머리 스타일만 자기 머리 스타일과 비슷하게 그리면 자기 캐릭터랑 일단은 닮지 않을까요? 그다음 뭐 안경이라든지 어떤 특징 한두 개만 살려주면 네. 눈은 예쁘게 항상 그려야 되고. 정말 작가님의 어떤 딱 보면 정말로 그 웹툰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그런 어떻게 딱 이렇게 여기 뒤에 보면 딱 이렇게 있지만 정말 이 캐릭터와 정말로 거의 일치되는 모습이 좀 정말 깜짝 아니 그 놀랐습니다. 만화가로 살다 보면 네. 좀 더 만화적으로 물론 전 또 생활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네네. 이게 만화 속에 나온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가 또 달라도 네네. 좀 진짜 가까운 사람이 아이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아빠는 만화에선 저렇게 막 재밌고 멋있는데 실제로는 별로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네. 생각도 행동도 좀 더 만화적으로 하게 되지 않나. 근데 왜 작가님의 마스코트를 왜 판다로 하셨는지 어떤 아. 외향적으로 어떤 좀 닮은 점이 있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네네. 팬더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동물인데 네. 제가 동물을 여러 가지를 좋아하지만 팬더는 보면 참 정말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엄청 게으르고 네. 하루에 한 3분의 2는 자고 나머지는 먹는데 동물원에 가면 늘 최고급 대우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 녀석들의 그 처세 소리라든지 뭐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를 들면 소 하면 일하죠. 고기, 가죽, 뭐 내장 다 이렇게 했는데 소를 뭐 사람들이 뭐 막 그래 하지 않잖아요, 별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참 잘 살고 있는데 하는 거 없이 그런 팬들 보면서 일단은 가장 되고 싶은 동물. 걔네들은 겨울잠을 안 자거든요. 또 곰하고 달라서 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괜찮은 삶이다라는 걸 딱 생각을 했었죠. 정말 팬더 저도 좋아하는데 너무 귀엽고 정말 하는 행동들이 귀엽잖아요. 또 진짜로 정말로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팬더 꽤 커요. 이만해질 땐 그렇죠. 새끼 때는 되게 요만한데 뭐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뭐 어떻게 대나무만 먹는데도 그렇게 커지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가 싫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럴 때는 컴퓨터를 하죠. 컴퓨터. 네. 주로 뭐 게임이나 이런 걸. 저는 게임은 사실 거의 안 하고요. 네네. 게임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뭔가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재밌더라고요. 컴퓨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손으로 그리는 작업이랑 네네. 컴퓨터라는 작업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계속 그리다가 컴퓨터를 할 때는 또 컴퓨터를 하고 이게 싫어지면 이게 하고 이거 싫어지면 이게 하고. 왜냐면 좀 마감을 그때그때 하진 않거든요. 미리 어느 정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연재를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싫으면 저거를 하기도 하고 또 둘 다 싫으면 그냥 좀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책도 보고 뭐 마트도 가고. 정말 또 요리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 보면. 네. 야 요리야 뭐 가족 모두가 다 좋아해서 네. 각자 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네네. 저는 제가 하는 파트가 있고. 그러면 제일 잘하시는 요리 파트가 저요? 어떤?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집사람은 정말 정통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많이 하고 네. 저는 일단 국물 같은 건 잘 못해요. 이게 이거 뭐 간 맞추고 이런 거 복잡하고 그냥 카레 같은 거, 카레? 스파게티, 뭐 이런 샌드위치 뭐 이런 거 네. 간단하면서도 뭔가 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점수 딸 수 있는 그런 요리들 위주로. 정말 효율적인 어떤 딱이죠 요리를 네 하신답니다. 네. 누가 어떤 분께서 이거 뭔가요 이게? 삼행시를. 삼행시를 하셨네요. 이거를 읽어드릴까 좀 고민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심스레 전하는 제 마음, 경탄을 금치 못하는 작품을 만드시고
규정할 수 없는 매력을 갖고 계신 우주 최고의 작가님이라고. 혹시 아내분은 아니신가요? 아니죠. 아니면 뭐 자제분이신가 하고 막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좀. 감사합니다. 네. 밤톨님께서 뉴욕으로 유학을 결심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무엇인지. 스토리가 조금 길긴 한데 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 과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라기 공원이라는 책을 처음에 92년도, 91년도 이때 보고서 영화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네네.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이게 이제 공룡을 만들 수 있는 세대가 세상에 왔다.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학교를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공룡은커녕 뭐 이렇게 계속 현미경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다. 네. 그때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웹사이트 인터넷이 막 태동하던 시기여서 제가 웹 디자인을 혼자 독학을 하고 포토샵을 배우고 해서 그 웹사이트 회사에 취직을 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가 한 23살쯤이었는데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근데 나는 이제 웹 디자이너로서 생활을 하겠다 했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어차피 네가 이 길로 들어갈 거면 공부를 제대로 해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 직장인이셨기 때문에 막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빠르게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한 2년 정도 다니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제대로 해라 하셔가지고 이제 1학년부터 다시 들어가서 그때 25살 때인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 들었던 그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이제 해서 3년 반 동안 이제 공부를 해서 왔죠. 어떻게 보면 제가 결심한 건 아니었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판단이 당연히 옳았던 거죠. 일단 웹사이트 시장은 없어졌고 그때 저는 이제 디자인을 공부했었는데 뭐 종이 디자인이랑 웹 디자인이랑 다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의 어떤 선견지명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삼행시를 맛깔나게 지어주신 분이 찐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정 쪽에 지나가시다가 작가님을 마주쳤다고 되게 근데 인사를 못했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지금이라도 인사를. 근데 네. 아이디가 되게 어렵네요. 제니스? 네, 제니스님 아무튼 다음에 네. 뵈면 아이고. 심지어 작가님과 우연히 마주치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제가 마주치고 주로 동선이 그 홍대 입구에서 합정 이쪽 리치몬드 제가 좀 약간 그 동선이 망원시장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홍대 그 호미어방 뭐 홍대 거리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다음에 뵈면 꼭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삼행시까지 지어주셨고 또 만나면 또 다른 삼행시 조경규 해가지고 딱 하시면 바로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맥도날드에서 봤다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올라갔고요. 주라기 공원 작가 후속작 넥스트 읽어보셨냐고. 안 읽어봤는데요. 속작이 또 있었나 보네요. 또 북경 여행 오셨을 때 교환학생 중이라서 꼭 뵙고 싶었는데요. 또 우연히 뵙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우연히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그쵸? 쉽지 않죠. 그쵸. 인연이라는 게 원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뭔 소리 하나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튼 다음에 마주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 그래도 작가님께서 실제로 그래도 많이 건네오세요. 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나요? 길거리 지나가서.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은 꼭 인사를 다정하게 답을 드리죠. 그리고 다정하게 답변 드린다고 하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작가님 안녕하세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웹툰을 좀 시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뭐부터 하면 좋을까? 이런.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튀어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서 이런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일단 좋아해야죠. 그러니까 뭐 웹툰 작가가 단지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이 웹툰이라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머리도 그렇지만 체력적으로도 계속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작업이고 손을 써야 되는 작업이고 하기 때문에 또 워낙 빨리 봐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책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사실 요 하나를 그리는데 들어간 시간을 생각하면 야, 예를 들어 한 컷이 30분이 걸린다를 한 3초 만에 보니까 그것도 주로 글 위주로 보지 그림을 막 이 그림이 참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드는 직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말 하고 싶다 하려면 이제 가장 열정 같은 건 사실 없어도 되고요. 정말 사랑이 있어야죠.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약간 애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열정은 금방 식지만 애정을 가지고 즐겁게 작업을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루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정식 루트로 이렇게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엉뚱하게 어딘가에서 진입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르겠네요. 요즘에 저 때만 해도 네. 그렇게 진입 장벽이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래도 또 지망생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좀 행운을 네. 사랑과 행운이 필요하다. 네. 사랑과 행운이 필요한. 네,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랑과 행운이 필요한 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분께서 약간 말투가 김준현? 아마 개그맨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김준현 말투랑 비슷한 것 같다고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웹툰 작가가 극한 직업이라고 들었는데 만화를 완전 사랑하니까 농구할 수 있나 보네요 라고 또 이제 네, 채팅이 올라왔네요. 그 물론 방금 전에만 해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만한 직업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몰래 하던 일을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고 그냥 이게 나의 일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워낙 즐겁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진짜 손목이 다치지 않는 한 계속 하겠죠. 끈기도 웹툰 작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끈기가 아까 그 열정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물론 정말 내가 몸과 성을 다해서 진짜 평생에 역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몸이 망가질 때까지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더 길게 보거든요. 이게 뭐 지금 내가 정말 인류 역사상 남을 작업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몸이 망가지면 그거는 안 되니까 그냥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큰 게 즐거운 마음과 행운. 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네. 즐거운 마음.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또 디지털 드로잉이요? 디지털 드로잉이 있네요 또. 디지털 드로잉이라. 디지털 드로잉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저도 그러니까 뭐 그림 자체를 타블렛으로 그리는 걸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하겠죠. 저도 사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웹툰이라고 해서 타블렛이랑 컴퓨터랑 딱 진짜 정말 좋은 기구들을 사는 게 첫 번째 순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뭐 복사용지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무슨 재료를 쓰든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종이는 앞으로 100년 후에도 누군가는 그리고 있겠지만 저는 타블렛은 100년 후에 뭔가 다른 기구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그냥 기본적인 그 실력이라고 하긴 뭐하고 기본적인 그런 기술을 연마하기에는 일단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그냥 여러 가지를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네. 한번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종이랑 펜만 있으면 정말 그렇죠. 네. 최고의 소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제 주변에도 이런 거를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뭔가 되게 좋은 장비, 비싼 장비 막 이렇게 좀 거기에 좀 예, 집중하셔서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실제로 한번 종이와 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뭐 물론 뭐 장비가 좋으면 더 좋겠죠. 네. 뭐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같은 카메라도 좋은 장비가 비싼 게 좋긴 좋더라고요. 네,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물론 네. 당연하죠. 네. 저는 원래 이렇게 매사에 그런데 네. 길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시작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타입이라서 네, 해보지 않고 생각만 하면 한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많이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네요. 오잼은 정말 물 흐르듯이 전개되는 것 같다. 분명 시작은 전혀 다른 얘기였는데 보다 보면 자연스레 그날의 주제와 연결되는 연출. 너무 좋다. 저도 이거는 저분의 어떤 의견이 정말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보면 딱 제가 앞서 말했던 기승전결이라는 게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뭐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소재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로 되더라고요.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 되는 날도 있고 네. 조금 부족한 날도 있고 뭐 다 100점은 아닌데 그래도 네. 다 100점은 아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한두 컷이 네네. 추가됐을 때 느낌이 확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려놓고 추가할 때도 있고. 그러면 작가님이 어떤 그 한 편 한 편을 그리실 때 어떤 키포인트라고 키 비주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라고 치면 이 한 씬을 위해서 모든 장면들을 예, 쓰더라고요. 뭐 아무튼 작가님도 뭔가 이 작품이나 어떤 소재를 그리실 때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는 어떤 영화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1분만 제대로 된 컷을 찍을 수 있으면 네네. 그게 결국 예를 들어서 100일을 찍는다 하면 100분 동안 제대로 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죠. 음식 한 컷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네네. 나머지는 좀 보시면 대충대충 그리고 색칠도 대충대충 하는데 저는 일단 제가 싫어하는 컷은 절대 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네. 배경 컷이라든지 뭐 반복되는 그림 컷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만화가 입장에서는 제일 그리기 싫은 그림들이죠. 배경을 어디다 가져다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얼굴도 그대로 복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달라서 저는 모든 그림이 다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려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림은 아예 안 그리는 거. 생략할 건 생략하고 네네. 배경도 제가 좋아하는 배경을 그리고 진짜 정말 그냥 배경 때문에 그려야 되는 배경은 진짜 간단하게 그리기도 하고 진짜 그냥 선 몇 개만 그려도 배경처럼 보이는 뭐 문이 그냥 대충 하나만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도 방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네. 대신 방에 있는 이런 물건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뭐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자세히 그리죠. 그래서 보면 다 어떻게 오전 같은 경우는 다 하나하나의 어떤 일러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한 씬 자체가 다 네, 신경 써서 일러스트처럼 그리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디서 왔을까 시리즈 또 무지 귀엽지 않았나요? 막 채공 하시네요.
저거는 왔을까? 아기들을 위해서 네. 그렸던 책이 3권이 있었는데 네네. 네,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제가 사실 그 아기들 세계와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조금씩 감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봐야죠. 네.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잼 같은 경우 막 시즌 끝날 때마다 어떤 예고나 후기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좋아하신다고 어떤 작가님의 일상이 녹아있는 느낌이라서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뭐 다른 작가님은 언급할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그거를 되게 짧게 뭐 하시는데 작가님께서는 그걸 되게 좀 애정을 담아서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이유나 어떤 그런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일단 뭐 당연히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예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작이니까 조금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또 아무래도 시작이 좋아야 쭉 나가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제가 연재할 때 1화가 좀 약해요. 이 앞부분은 좀 음식 먹는 것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막 스테이크가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쵸. 처음에는 스토리나 뭐 음식 종류나 다 조금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올라가는 곡선이라 예고편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기대치를 조금 주고 조금 더 재밌게. 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년에 이제 한 시즌만 하기 때문에 후기를 그리면 이제 한동안 쉬면서, 한동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달 쉬면서 이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 후기할 때쯤 되면 또 뭔가 좀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연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말하자면 딱 지금인데 후기할 때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쉬거든요. 그 사전에 먼저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후기를 지금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좀 생각하면 그냥 짧게 하고 싶진 않은 거죠. 뭔가 또 좀 재밌게. 그럼 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쉬시면서 어떤 뭐 다음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뭐 구상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소재를 좀 뭐 생각을 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밑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로 그때는 다른 일을 많이 하죠. 다른 뭐 일들을 아까 뭐 디자인 일도 하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일러스트 일도 하고 만화 외의 일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 만화를 아무래도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너무 그것만 계속 좀 거리를 좀 두는 거죠. 뭔가 시즌 하나하나가 되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는 것 같다고,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또 그런 게 있고요. 저도 이거 좀 궁금했어요. 저도 이거 작가님의 작품을 밤에 잘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자꾸 뭘 먹게 되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본인 음식 그림에 본인이 배고픈 경험은 없냐? 저는 일단 펜 그림하거나 연필 작업할 때 배고파진 적은 없고요. 대신 채색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밤에 일부러 하거든요. 색깔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밤에 그 한 12시쯤 됐을 때 색칠을 막 칠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면 저도 모르게 이런데 이제 침이 딱 고여 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치만 제 입장에서도 결국 그림의 떡이에요. 그걸 지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침이 고이실 때 그래도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편인가요? 침을 이렇게 딱 줘야 돼요. 그냥 닦고 끝내는. 다음에 뭐 내일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 생각을 하죠. 어떻게 작가님에게 직접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된다고 우리 강선희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자, 또 되게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는 학생이라고 선생님 작품을, 작가님 작품을, 그래서 예전에 팬사인회도 왔다고 또 되게 개인적인 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지, 이거 뭐 작품 이거 그리실 때 하루에 얼마 동안 그리시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단순히 시간으로 따지면 적지는 않죠. 그래도 한 10시간은 할까요? 하루에 10시간이요? 많은 건가요? 적진 않죠. 네네네. 10시간이요? 주로 낮에, 저는 어떻게 보면 출퇴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신 아침에
아이들 일어날 때 아침밥을 같이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한 2-3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점심 먹고 뒹굴뒹굴 놀면서도 그때 뭐 오후 시간에도 뭐 한 2-3시간 작업을 하죠. 그래도.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때도 한 2시간 작업을 하죠. 저녁 먹고 나서. 그리고 아이들이랑 아내가 잠이 들면 밤에 또 작업을 하죠. 그게 한 10시부터 뭐 한 1-2시쯤까지. 그러다 보면 뭐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다 합치면 작업량이 사실은 많아요, 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작업을 많이 네. 만들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해서 뭔가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장면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그리시고 그거를 따는 거니까 되게 좀 작업량이 많으실 거라고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ASMR은 뭐죠? 목소리가 되게 좋으셔가지고 ASMR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되게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되게, 예, 옆에서 네. 저는 라이브로 듣고 있으니까 더 생생하게 들리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 그림 그리는 라이브 퍼포먼스 같은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저녁 메뉴를 정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있군요. 라이브 퍼포먼스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글쎄요. 뭔가 보통 이제 저도 유튜브를 가끔 이제 작업하는 걸 찍어서 올리는데 네. 그것만 해도 어차피 뭐 내가 켜고 끄는 건데 카메라를 뭔가 누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녁 메뉴만 정해볼까요? 저녁 메뉴는 뭐 드실 거예요, 작가님께서? 오늘 저녁은 고기를 사놔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데 고기를 아마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 고기를 구워 먹고 오늘 저녁에 또 농구를 저희 아이들이 이제 네. 요즘 프로농구를 보는 시즌이라 네네. 5시에 오늘 경기가 있어서 네네. 보면서 먹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삼겹살인가요 혹시? 아니에요. 소고기인데 소고기. 무슨 부위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네. 집사람이 사놨는데. 그렇죠. 이거 올려주신 분 오늘 소고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구워 먹으면서 농구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잼 11권 리커버 앞장에 사인한 것 진짜인가요? 그게 제가 보통 책을 내면 매년 사인회를 했었어요. 뭐 서점에서 하기도 하고 뭐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사인회들 그리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얼굴이랑 사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를 했어요. 첫 번째 장을. 그러니까 진짜는 책 한 권 한 권마다 사인한 건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사인한 거를 프린트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사전에 질문 나온 것들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댓글을 다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저 작가님과 자유롭게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림 그리기를 좀 시작 가능한지 왜냐면 그리는 거는 약간 좀 뭐 선천적으로 뭐 타고나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미술학원 다니면서 좀 그림을 그렸었는데 영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뭐 타고나는 건지 늦은 나이에 그리는 것도 가능한지 그런 질문이 늦은 나이에 있었습니다. 그린다는 게 뭐 늦은 나이에 뭔가 데뷔를 할 정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취미 삼아 그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많이들 말씀하지만 정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림도 예를 들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좋아하지를 않고 별로 잘 그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희 딸아이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 옆에서 그림을 계속 그려서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지금도 그림을 계속 지가 그리거든요. 근데 뭐 그걸 어디다 뭐 발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혼자 그리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미술대회 이런 건 또 안 해요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작업들 그냥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또 자기가 보면 되게 막 이렇게 막 하죠. 그게 뭐 딱히 뭔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정말 소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네. 뭐 누구나 늦지막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답니다. 네. 늦은 나이에도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늦게 성공하신 분들이 저는 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저 중간에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 미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항상 내줘요. 그림을 그리는 거를. 그러면 이제 제가 하다가 이게 저 영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까 뭐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 형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좀 이제 자녀분들이 아빠한테 아빠 이거 좀 그려줘라고 했을 때 혹시 주시는지.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약간 반칙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떠나서 네. 저는 이제 애들이 그림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그렇죠. 좋아하는군요. 저는 맨날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해주고 네, 티가 나죠. 당연히. 티가 나죠. 네. 엄청 티 나죠. 애들 솜씨가 아니다 보니까요. 네. 아무튼 아이들만의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네. 그렇죠. 제니스님이 최근에 빠진 음악이나 영화가 있으신지. 글쎄요. 최근이라.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나 뭐 영화 말씀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많아서 같아요. 뭐. 네. 네. 그럼 장르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장르는 같아요. 아까는 뭐 메탈. 네, 음악은 정말 가리지 않고 다 들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음악이 정말 낮 동안은 거의 끊이질 않아서 뭐 정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제가 또 특이한 음악들을 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음악 같은 광동어 옛날에 홍콩 가수들 음악들도 좋아하고 네네. 뭐 프랑스 음악도 있고 샹숑.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영화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 음악 또 좋아하고. 클래식도 듣고 네. 근데 되게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음악을 네. 또 저희는 이제 음식에 맞춰서 또 음악을 또 그때그때 바꾸기도 해서 뭐 예를 들어 스파게티를 먹으면 이탈리아 음악을 차기도 하고 뭐 그런 잔재미 뭐 인도 음악이 나올 때도 있고 카레를 먹으면 바로 이 전 1회차 강연하신 분이 이태리에서 수학을 하는 이제 강래우 성악가님이셨군요. 혹시 스파게티 드시면서 뭔가 어떤 강래우 성악가님의 노래를 좀 음악을 들으신 게 아닐까.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때 어떤 소재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음악을 또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뭐 영화는 혹시 뭐 특히 좋아하는 뭐 아무래도 장르 중에 뭐 공포 영화로 장르는 저희는 또 영화를 같이 봐요. 그 마루에 이제 TV가 있는데 TV는 안 연결이 거의 TV는 별로 뭐 운동이나 이런 거 볼 때 빼고는 뉴스 같은 건 정말 절대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같이 보는데 이제 넷이서 볼 때랑 넷이서 볼 땐 좀 더 좀 가족 친화적인 그리고 이제 엄마가 빠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제가 가끔 이제 공포영화를 밀어넣기도 하고 주원 같은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딸이랑 둘이 볼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는 그럴 땐 좀 더 이제 멀리 공포의 세계에 더 깊게 들어가기도 아들은 또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공포 영화를 또 그래서 아들이랑 볼 땐 또 뭐 마블 영화도 보고 또 뭐 혼자 근데 볼 때는 진짜 깊은 심연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더 들어가는 어떤 더 깊은 영역의 어둠의 영역으로 더 차근차근. 그러면서 또 코미디 영화도 또 좋아하고요. 미국식 코미디 영화를 특히. 미국식 코미디. 재밌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따님이랑 취향이 닮으셨나봐요 라고 또 하시네요. 취향이 닮았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음악도 그 녀석은 막 무슨 BTS 이런 거 잘 안 듣고 제가 예전에 듣던 음악들을 CD가 저희 집에 이제 이만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뽑아서 듣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음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80년대 뭐 라이오넬 리치나 뭐 뉴키즈 온 더 블럭 이런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취향이 되게 근데 아니 들어도 참 역시 좋은 음악이긴 하던데. 네, 물론 맞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그 동시대 아이들과 이렇게 좀 별로 교류를 못하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또 진짜 백스트리트 보이즈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저도 저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그 음악들이 지금 들어도 뭔가 찰떡처럼 딱딱 감기는 게 백스트리트 보이즈, 뒷골목 아이들. 네. 정말 근데 명곡은 계속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또 어떤 딸이 되게 어떤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음악을 보통 BTS 좋아할 만한데 요즘 친구들은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오잼을 보면서 항상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유래나 그런 스토리를 되게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궁금하다고. 이 검색만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아니 저도 공부를 많이 하죠. 일단 가장 좋은 거 첫 번째는 물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어야 되고, 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든 좋아하는 뭐 과자든, 예를 들어 프링글스는 왜 긴 원통에 들어 있을까? 왜 걔네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프링글스를 짭짤한 맛에 좋아했지만, 저도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 역사가 왜 이런 통에 담겨 있고, 왜 그런 모양이 됐고, 이건 포테토 칩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쵸. 이건 뭐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 게 다 이제 저도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스팸은 왜 스팸인가? 뭐 스팸은 뭐 어느 나라에서 많이 먹는가? 뭐 그런 거 보면 또 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팸 같은 경우 관련된 책이 저희가 뭐 3-4권이 있는데 스팸만으로 된 레시피 책도 있고 외국에서 이제 가져오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배우고 또 인터넷으로 쳐보고. 근데 인터넷은 아무래도 그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을 하죠. 그래서 이 정보도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데 예를 들어 알고 봤더니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조금 조합을 해서 또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겠죠.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또 상식도 달라졌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이런 재밌는 정보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죠. 저도 매번 배워요. 계속 새로운 걸 배워가면서 신문기사도 보고. 주로 뭐 구글이나 이런 데로 막 많이 검색하시고. 구글 검색은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단계죠. 일단은 나무 위키 이런 거 막. 뭔가 잡다한 막 지식 백과 막. 저도 보다 보면 되게 막 재밌더라고요. 막. 근데 워낙 오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좀 교차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저는 저도 뭐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책은 한번 만들기까지 워낙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뭔가 게시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검증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죠. 점점 피곤해 보이세요. 저는 뭐 작가님도 그렇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화이팅 넘치게 가고 있고요. 다른 분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좀 볼게요. 오잼의 땅콩 샌드? 오잼의 땅콩 샌드 편을 넣는 것은 어떨까요? 땅콩 샌드라. 어렸을 때 먹던 그 땅콩 샌드 말하는 걸까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그 식빵에 땅콩이 진짜 식빵이 이만하면 땅콩이 요만큼 이렇게 펴서 요즘은 이렇게 딱 그 포켓으로 딱 샌드위치 된 거 보면 껍질도 없고 뭔가 퀄리티도 좋아졌죠. 그런 거는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는 많이 땅콩 샌드라.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혹시 다음 작품에 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한두 가지만 더 볼게요. 뭔가 일상에 관해서 좀 질문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일상을 좀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자신의 일상을 풍부하게. 일상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일단 있는? 뭐 좀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죠. 저는 진짜 다행히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이 3살, 4살 때 오잼을 시작했어요. 네. 3살, 4살 아이들을 혹시 옆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소재거리가 막 넘쳐나거든요. 별의별 일이 막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메모든 아니면 뭐 웹툰이든 아니면 뭐 사진이든 비디오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잊혀져요. 네네. 뭐 워낙 그 일상의 그냥 반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네. 너무 작다고 뭔가 예를 들어 사진을 봤을 때 막 여행 가서 막 찍은 사진들은 되게 많은데 네. 막상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 별로 없잖아요. 막 집 안에서 막 맨날 먹는 밥 뭐 이런 거 안 찍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누구나 자기 일상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뭔가 책 한 권 쓸 정도의 이야기는 누구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그게 모르겠어요. 요즘 SNS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과 보여주기 싫은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물론 뭐 저도 당연히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고르는 거지만 좀 더 귀를 쫑긋 세우고 꼭 그 보여지는 걸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메모를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딸아이가 달력을 1년짜리 달력을 한 장짜리가 이렇게 공짜로 어디서 받아온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벽에 붙여놓고 올해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그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등교한 날, 뭐 쉰 날 이런 게 막 쭉쭉 막 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미 10월이니까 10개월이 지났죠.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야 올해가 진짜 이렇게 변화무쌍했구나라는 게 그걸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냥 뉴스만 보면 물론 지금 상황 뭐 며칠 전 상황은 기억이 나지만 몇 달 전 일은 아 그랬었지 뭐 이렇게만 알지 그게 정말 야 이랬었지라는 거 뭔가 좀 기록을 하는 게 속기시대 사람들도 벽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한 것처럼 어쨌거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기록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런 방법들이 어떤 일상들을 좀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혹시 좀 읽어보시고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해서 좀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뭐 2개 나온 걸 볼까요? 일단 팬사인회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을 아무래도 봐야 되니까 조금 지금 상황이 나아지면 해야죠. 언제든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할까 고민한 소재들이라. 글쎄요. 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제가 이제 스케치를 했던 건 1, 2월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이렇게 막 퍼지지는 않았던 상황인데 막상 연재하면서 야, 이 상황에 이 이야기가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빠진 것도 많고 뭐 새로 그린 것도 있었고 뭐 마스크를 이렇게 씌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죠. 결혼이랑 아이에 대해서는 뭐 결혼 장려까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게 뭐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이 있는 거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제가 워낙 집을 좋아하는데 집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유학할 때는 그냥 혼자 있는 방이 집이고 엄마 아빠랑 예전에 어렸을 때 살 때는 엄마 아빠가 살던 집이 집이고 지금은 이제 아내랑 꾸린 집이 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나가서 있는 것보다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헤어져야 되잖아요. 저녁에 되면. 맞습니다. 그 빠이빠이 하고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사는 게 재밌겠다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장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려야 되려나? 글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야. 음식을 그리시는 네.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냥 하나만 꽂으면 네. 그냥 햄버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햄버거. 네. 햄버거는 제일 저는 좋아하시는 진짜 어떤 햄버거든 다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정말 잘 만든 햄버거는 그 나름의 맛이 있고, 네. 가령 진짜 매점에서 팔 법한 햄버거는 또 그 나름대로의 풍미가 있는 거고, 가령 제과점에서 파는 햄버거도 옛날 햄버거도 있고, 가령 뭐 치킨 버거도 맛있고. 어쩐지 아까 스케치 영상에서 작가님의 어떤 그 노트북인가요? 그 배경화면이 햄버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생각 들면서 아 작가님께서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 예, 생각이 들었어요. 빈각 아니, 같았는데. 저분이 네. 제가 말하기 전에 맞추셨나 봐요, 햄버거를. 그런가. 네, 대단하시네요. 정말 찐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작가님 조경규 작가님께서 이렇게 좀 어떤 웹툰 작가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되게 소통하는 시간을 좀 재밌게 가져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조경규 작가님께 좀 뜨거운 박수의 의미로 좀 짝짝짝짝 한번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양천구청 유튜브 채널도 좋아요, 구독과 이제 좋아요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이제 11월 7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우리 조경규 작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안녕.